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틀어놓으시기 전에 잠깐만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그냥 딱 3초만요. 눈을 감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머니의 얼굴인가요? 아버지의 뒷모습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늘로 떠나보내신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이신가요? 어제인가요? 지난달인가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이 질문이 마음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2500년 전 한 현인이 남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효도가 무엇인지, 공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일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할머니.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일하셨고, 중년엔 식당을 운영하셨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막내 아들은 해외에 나가 살았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까 말까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냉장고 안에 아들들 이름을 붙여놓은 반찬통을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큰아들 통, 둘째 통, 막내 통. 아들들이 올 때마다 챙겨주려고 미리 담아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찬통들은 늘 가득 찬 채로 냉장고 안에서 며칠씩 자리를 지켰다가 버려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또 새로 담으셨습니다. 그 반찬통이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 댁 이웃에 사는 분이 여쭤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들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섭섭하긴요. 애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짠한 걸까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혼자 반찬통을 채우고 또 채우셨던 그 마음이요.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기원전 551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그 혼란스러운 시절에 태어나 세상을 바로잡고자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공자는 인, 즉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가정,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라는 제자가 효도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란 그저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개나 말도 사람이 먹여 살리지 않느냐.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죠. 공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여드리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병원에 모셔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공경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한자를 보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은 공손하다는 뜻이고 경은 존경하다, 삼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와 마음 그 자체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공경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께 때로 어떻게 대하나요? 명절 때 용돈 봉투를 드리면서 그 안에 짜증 섞인 말을 함께 담아드리진 않나요? 병원에 모셔가면서 빨리빨리요, 할머니하고 재촉하지는 않나요? 전화는 드리지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끊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먹여 살리지만 공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형식적인 효도, 의무감에서 비롯된 효도, 그것은 공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부모님 앞에 설 때 그 마음의 온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그 모든 것이 공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정년 퇴직하신 64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을 편의상 김태호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태호 씨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무서웠고 늘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분이라 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키우기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고향 집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많이 늙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크고 무섭게 느껴지던 분이 이제는 등이 구부러지고 손이 떨리셨습니다. 식사도 예전만큼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마당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손에 들고 멀리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김태호 씨가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태호야, 네, 그냥 잘 있었냐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김태호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권위적이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그 나이에도 여전히 아들한테 잘 있었냐고 먼저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태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이후로는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김태호 씨는 그제야 서울에서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로는 꼭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쌓인 거리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마당을 걸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김태호 씨가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호야, 내가 잘못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짧은 한마디. 그런데 김태호 씨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태호 씨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1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신 분 계신가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혹은 이미 먼저 보내신 분들 모두에게 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를 들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순간 찾아뵐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멀리 떠나지 말아야 하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갈 곳을 알려드려야 한다.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부모님 곁에 물리적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슬아의 딸 둘을 두고 계십니다. 큰딸은 서울, 작은딸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몇 해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 걱정할까봐 늘 전화 통화할 때마다 나 괜찮다, 건강하다고만 하십니다. 실은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서럽고 밤에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날이 많은데도요.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뜬금없이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명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토요일 오전에 불쑥 나타난 겁니다.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한 봉지를 들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왔어? 뭔 일 있어?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이정숙 할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먼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날 둘이서 집 근처 시장을 함께 걷고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주 올게. 할머니는 그날 밤 오랜만에 텔레비전 없이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딸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거창한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비싼 여행을 시켜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간 것입니다. 그냥 곁에 있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 한마디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공자가 말한 공경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을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용돈은 드렸으니까 됐다. 명절에 다녀왔으니까 됐다. 전화는 했으니까 됐다. 체크리스트처럼 항목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자는 바로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긴 마음이 효도라고요. 맹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효자의 지극함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존중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나의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리운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압니다. 다들 살기 빠듯하죠.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자기 생활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자식들과 다르게 흐릅니다. 자식들에게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지만 부모님에게 하루는 길고 느리게 흘러갑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혼자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낮잠을 주무시고 또 저녁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속에서 자식의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세요. 오늘 밥은 드셨냐고요? 요즘 몸은 어떠시냐고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요. 그 전화 한 통이 부모님에게는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바빠서 못 찾아뵙고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야 후회를 합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따뜻하게 대해드릴 걸. 그때 그 말,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 가슴을 얼마나 깊이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보낸 분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더 정확히는 후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요. 미숙했고 바빴고 서툴렀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을 떠올리고 눈물이 핑 도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한 공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산소를 찾아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진 앞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여전히 살아있는 효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래 가족 간의 표현이 서툰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전화 한 통.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세요. 할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라는 말로 충분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부모님에게는 하루 종일 미소 짓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한 끼. 가능하시면 이번 달 안에 부모님과 함께 밥 한 끼를 드세요. 밖에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밥을 지어도 좋고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앉아서 마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가족 간에 이런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색하고 쑥스럽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두 번째엔 조금 덜 어색하고 세 번째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부모님의 눈빛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공경을 인간관계 전체의 근본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형제에게로,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배우자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한때 내가 진심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서 함께 인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공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일상이 달라집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소홀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알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해해줄 사람이니까 하고요. 하지만 그 친구도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보세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인간관계가 점점 피상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 마음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사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 진정으로 공경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부모를 섬길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이다. 공경.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분들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살아계신 분이든 이미 하늘로 떠나보내신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특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 곁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